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지난 2월 21일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요즘에 정부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정말 자주 발표하는 것 같아요. 작년 거는 제껴둘게요. 정부는 지난 1월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들에게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세컨드 홈을 사라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골에 세컨드 홈 사면 그거는 주택으로 안 보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또 다른 지방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농막보다 크게 짓고 합법적으로 숙박이 가능하고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쉼터를 짓기 위해서 기본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2021년 8월 농지법이 개정되고 2022년 8월 시행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즉 농취증과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됐어요. 이런 쉼터 정책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이 쉬워야 합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농취증과 관련된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체류형 쉼터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방 발전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제대로 잡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저는 이미 도시를 떠나서 강원도 평창으로 귀촌을 한 귀촌인이지만 제가 6년 동안 시골에 살면서 쭉 느낀 점은 이제 귀농귀촌은 확실히 트렌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귀농에서 쫄딱 망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고요. 시골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시골 텃세에 대한 부정적인 담화가 너무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저처럼 귀촌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희 동네 평창에 귀촌에서 행복하게 농사도 짓고 사는 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크게 욕심내지 않고 소박하게 시골 생활 즐기면서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서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작은 텃밭에서 야채도 길러 먹고 좋은 산속에서 등산도 하고 가끔은 스키장 가서 스키도 타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만 봐도 저희 동네에 집이 14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동네에 상주하는 가구는 4집밖에 안 돼요. 10집은 세컨하우스예요. 그런데 거의 매주 세컨하우스에 오셔서 생활을 하십니다. 5도 2촌 하시는 분들 많고요. 반대로 5촌 2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중에는 시골에 있고 주말에만 도시에 가는 거예요. 그냥 시골에서 살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세컨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데 주말마다 내려오시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동네만 봐도 세컨하우스가 귀촌인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5도 2촌이 됐건 4도 3촌이 됐건 세컨하우스가 확실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트렌드에 잘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컨하우스로 좀 큰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거나 집을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조금 소박하게 큰 투자 없이 세컨하우스 하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는 이번에 발표된 농촌 체류형 쉼터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권이 좀 넓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정책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시행되면 시골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철저하게 제 뇌피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골 집값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농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들이 빈집 철거를 명령하거나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500만 원씩 1년에 2번 부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빈집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빈집을 사서 아무리 싸도 그걸 사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렴한 땅을 사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쉼터를 지어서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트렌드가 발생한다면 시골의 폐허 수준의 빈집들은 결국에는 철거 수순을 밟아야겠고, 양호한 상태의 시골 주택들도 시골에 사는 많은 노인들이 자연적으로 사망하게 돼서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 그렇게 시골 주택 가격이 상승할 여력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취증은 어떻게 될까? 2028년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과 관련해서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아래에 보이는 여타의 경우에 농취증 발급을 위해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3월달 LH 직원이 시골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 때문에 이렇게 규제가 강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시골 땅 못 산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거 농취증 발급 어렵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이거 농취증 발급 어려워서 지방 땅값 떨어진다, 농민만 망한다, 지방 소멸만 가속화된다, 이런 비판 여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4일에 국회의원 10명이서 조혜진 의원을 대표해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왼쪽에 있는 농지위원회의 설치, 이 내용을 그냥 삭제, 없애버리자. 이게 이 법안 발의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농지위원회 폐지되면 농취증 발급이 2022년 8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농취증 발급이 쉬워지고 시골 농지거래도 더 활발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발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여기 보시면은 계류의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언제 통과될지 처리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모든 법이 다 상정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과정이 복잡합니다. 현재 이 법률안은 지난 9월 달에 검토 보고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핵심만 좀 짚어보면요. 개정안은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인데, 순기능보다는 농지 거래를 저해하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봐서 폐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현행 규정이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위원회의 농취증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농지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해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시행된 지도 1년이 겨우 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농지 투기 예방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시행 1년 만에 정책 방향을 바꾸면 혼선만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위원회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라고 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검토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런 내용에 미루어 봤을 때 농지위원회 폐지까지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각주 6번이 있는데 투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난 부분이래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개정 농지법이 2022년 8월 달에 시행되고 2023년 2월까지 농지위원회는 총 31,606건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심의를 했고, 이 중에서 2,442건, 7.7%를 부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7.7%는 농지 투기로 의심했고 농지증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92.3%는 농지증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은 농지증을 받아갔고 심의 과정을 안 거친 것도 있을 거니까 아주 상당히 많은 퍼센트는 농지증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농지위원회 폐지가 되던 간에 안 되던 간에 시골에 가서 농촌 체류형 쉼터 만들고 싶은 분들은 농지증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농지위원회가 계속 있어서 농지 투기를 예방한다면은 시골 땅에 투기를 못하니까 시골 땅 가격이 안정되고 시골 땅 사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 투기가 아니라면은 농지증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시골에서 싸고 좋은 땅을 찾으려면 그런 땅 찾기는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 농촌 체류형 쉼터 정책이 잘 다듬어져서 도시에 사는 분들도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소박하게 세컨 하우스가 됐건 세컨 쉼터가 됐건 행복한 오도이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